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자,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밖에 계신 분들만 박수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이 화답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이 사실 어저께 강의하던 부분을 똑같이 안 하고 그 다음 부분 어저께 저희가 진행을 못했던 기회승리라는 파트를 저희가 오늘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네, 밖에 계신 분 제가 못 보지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저께 우리는 우리 개인의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령과 방법, 법칙, 성공에 대한 개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알아볼 것은 개인만 성공을 한다고 해서 뉴스킨 사업에서 꼭 성공할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의문을 품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뉴스킨 사업은 아까 우리 대림커컴 상무님이 얘기하셨듯이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엮어져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는 사업의 기술을 익힐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개인의 독특성을 가지고 성공하는 과학자라든지 연구가, 수필가, 그 다음에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음악가, 작곡가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자기 자신이 조용히 노력하고 혼자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과 어떤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또는 혼자 열심히 운동하면 되는 마라토너, 그는 다른 사람하고의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 조용히 묵묵히 열심히 자기 자신을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듯이 집중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잠재의식을 움직이면서 자신의 습관 자체를 변하면서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자기를 기량하고 만들고 이런 과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서의 능력과 자기 혼자서 어떤 독특성인 연구, 자기 자신을 계속 개발한다고 해서 그 정치 쪽에서 계속 승리는 못하겠죠. 왜? 이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같은 데에도 지도자 혼자서만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군인들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의 심리 상태라든지 대중이 어떨 때 기운이 나고 어떨 때 기운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세. 자, 대세가 기울었다라는 말 들어보시죠?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세가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또는 운명의 여신이라고도 그러죠. 운명의 여신이 우리 손을 잡아주지 않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자 노력하고 애쓰고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나 결론이 잘 나오지 않았던 것을 저는 경험하면서 저는 제 성공이 그렇게 소중했듯이 여러분 개인들의 성공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전체를 어떻게 하면 이끌어 나가서 힘을 내고 성공을 시키고 대세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정치인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뭘 해야 되냐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국민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자기가 일정 기간 힘을 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러죠?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정해진 법적인 기간 동안 본인이 적어도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그 힘을 그동안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뽑아주지 않으면 그렇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내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 우리 텔레비전 한 번만 보면 야당 여당 해가지고 여당이 막 또 힘을 낼 때 야당은 밖에 나가서 막 손 들고 막 또 데모 같은 거 한 거 보셨어요? 예. 만약에 야당이 나갔는데 야당 총수인 이회창 총재랑 한 5-6명이 나가서 손 들고 막 떠들었다. 근데 따르는 무리가 없다. 근데 텔레비전에서 그걸 방영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나가는 이만 못하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런 말로 여러분 잘 아시는 썰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썰렁을 잘 연구해야 앞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썰렁. 썰렁의 반대가 뭘까요? 화끈, 빽빽, 또 빽빽, 열광, 또 대단, 예. 안썰렁. 안썰렁.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대중을 이끌어 나갈 때에는
썰렁이란 단어를 잘 연구하고 썰렁한지 안 썰렁한지의 그 기운을 재빨리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중을 움직일 때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죄송스러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 줄 때 이제 첫날 밤에 기술이 없으면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여자를 기쁘게 해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물론 여자가 이제 귀엽게 봐주긴 하겠죠. 얘 쑥맥이다 해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끌어 나갈 때 쑥맥도 한두 번이죠. 그거를 우리가 계속 진행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중을 이끌 수 있는 기술. 아까 유병석 부사장님 얘기해서 저는 오늘 뭐를 확인했냐면 뉴스킨의 열기를 확인했다라고 분명히 단어를 쓰셨습니다. 열기에 기자가 들어갔어요. 오늘 제 강의의 주제가 기의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기 아시죠? 기. 제가 한자로 잘 안 쓰지만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를 연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처럼 혼자 할 때는 크게 연구할 가치가 없어요. 근데 많은 군중을 이끌어서 그 군중이 힘차게 신명나게 기운나게 움직이기 위해선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윤정수 부사장은 아까 이 기 앞에 열자를 붙여서 열기가 확인됐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한성태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단어를 쓰시는 걸 제가 적었습니다. 분위기를 또 움직였어요. 이 기라는 것이 운영중에 우리 입에서 이야기로 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성공, 전체적인 대세가 지금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죠?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 더 해야겠습니다. 소비자단체하고 아메이가 전쟁을 한번 벌였습니다. 그것은 기업 간의 기업 전쟁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사실 누가 승리하고 누가 꺾였냐 하면은 아메이가 꺾였어요. 소비자단체한테. 소비자단체는 아메이가 가진 여러 가지 약점을 기습 공격했고 아메이는 기습적으로 당했고 사실은 자기네가 아무리 했지만 결론적으로 꺾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새가 꺾이고 나서 대세가 꺾이고 나니까 너무 많은 소중한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장을 선점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삼성을 들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호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주 시장에서 모든 이 전자업계, 비디오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전자업계는 일본이 먼저 들어가서 이미지를 구축했고 선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소니라든지 파나소닉이라든지 여러 일본의 내셔널 제품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제품이 월등하게 소비자의 마음을 먼저 땅 장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삼성이라는 제품이 뒤늦게 차고 들어가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실제 지금 미주, 호주, 유럽 시장 같은 데 가보시면 삼성 우리의 그 최고의 브랜드 제품이 정말로 저 밑바닥 확고방에 그런 구석에 있어가지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져 있습니다. 기로 봤을 때는 기의 실패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원래 삼성이라는 것은 영원히 그렇게 져야만 되는 운명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남미 시장. 여러분 남미 아시죠? 브라질이라든지 칠레라든지 이런 남미 시장은 아무래도 새롭게 일어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일본도 그만큼 선점하는데 조금 힘을 덜 기울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삼성이 거진 같은 시기에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입장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삼성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남미 시장에. 삼성의 제품은 굉장히 앞도 서비스가 좋고 친절하고 삼성의 제품을 쓰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는 걸 굉장히 홍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미 시장 사람들은 삼성 제품에 대해서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삼성은 기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미 시장을 가시면 삼성 텔레비전이 소니 텔레비전보다 비싸게 팔립니다. 자, 그러면 삼성 텔레비전이 소니 텔레비전보다 영원히 뒤지고 영원히 싸게 팔린다는 운명은 깨진 거예요. 즉 사람 하기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이 사업에서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자, 대만에 가면요, 뉴스킨이 기를 국민들로부터 얻어냈고 기를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을 지금 대만에 가서 물어보시면 국민들의 상당수가 좋아하고 존중해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세력과 자신의 힘을 만들어 나가고 자신의 자부심들을 그 그룹 안에서 갖기 시작을 했고
그러지 못한 아무것도 아닌 국민들이 상당히 그 그룹을 부러워하고 그 그룹을 엘리트 계층으로 봐주고 그 그룹을 뭔가 정말 부러움의 대상, 자기네 꿈의 대상으로 봐주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모든 것을 해나갈 수가 있고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지도자들은 특별히 더욱더 그것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군중은 대단한 이상한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하고 틀립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한 300여 분, 한 400여 분의 분이 전부 건널목 앞에 서 있는데 빨간불이 탁 켜지니까 300여 분의 사람들이, 한 400여 분의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걸어가요. 딱 걷기 시작합니다. 빨간불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 껴있는데,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웬만하면 아마 같이 걸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게 군중의 독특한 심리입니다. 쳐다보니까 걸어. 저도 걸어. 얘도 걸어. 빨간불인데 쟤도 걸어. 뒤에서도 걸어. 안 걷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럼 자기도 걷게 돼 있어요. 일단 걷고 봐. 그죠? 그게 우리가 나름대로 연구해야 될 대중을 우리가 분석하는 나름대로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중을 움직이고 대중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 오늘 좀 공부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간단한 거 아까 봤을 때 음향도 기술이 기가 있습니다. 기. 그래서 이것을 멀리 이렇게 띄어내고 얘기를 하면 기가 딸리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 순으로부터 재미를 못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향 마이크는 목소리가 정확하게 적정하게 들리게끔 가까이 대고 하셔야 돼요. 마이크 자체가 좋으면 좋은 건데 마이크가 나쁘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설비가 안 좋을 때는 모든 분들은 마이크를 가깝게 잡으세요. 앞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귀에 적정한 에너지가 들러가게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분위기를 잡는다 그랬죠? 분위기. 자, 분위기도 아까 우리가 이렇게 시상식하고 할 때 그럴 때 음악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의 음악이 적정한 음악이 뒤에서 깔아줘야 되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활기차게 박수를 꽉 쳐주는 거 하고 조용하게 몇 사람 나오고 박수를 또덕또덕 치는 거 하고는 전체 그룹의 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운용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디오 같은 것도 잘 보여야 되고 음향도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을 가르칠 때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을 가르칠 때야 재미있게 앞에 앉아가지고 막 가르치면 되지만 벌써 대중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는 대중 전체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대중 전체의 힘을 끌어당기는 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자, 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에 대한 대단히 많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까 유병석 부회장님, 그 다음에 한성태 사장님이 당장, 열기, 분위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기자로 시작하는 거를 이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가 살았다, 기가 죽었다, 기분이 좋다. 자, 기자로 시작돼서 막 나가는 거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예? 기적. 기적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기분, 예. 기분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기의 분위기겠죠? 오기? 예. 오기. 사기도 있겠네. 사기. 예. 패기? 네. 끈기? 활기? 열기? 냉기? 냉증 같아요? 네. 냉기. 또, 광기? 예. 또, 네? 극기? 일단은 쓰고 봅니다. 기자니까. 네. 도끼도 있죠. 도끼를 품었다. 네. 또 위기. 어떤 것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네. 그냥 기자니까 일단 쓰고 보겠습니다. 예. 또 활기. 요. 화기애애하다라는 단어도 있죠. 예. 또 살기. 도끼 살기. 예. 살기. 양기 음기. 네. 굉장히 중요해요. 양기, 음기. 대중기도 있겠죠. 또, 자, 없어요? 적기? 기풍이라는 단어도 있죠. 기풍이 있다. 시기한다. 네, 시기. 분위기, 예. 또, 기품이 있어요. 네, 기품. 또는 심기가 불편하다. 심기가 있죠. 기가 절했다. 기절의 초풍. 풍까지 맞았다. 네. 기절 초풍. 인기. 네. 기운이 있다. 기운이 없다. 기운 있죠. 기운. 기세가 네, 기세. 자, 기차다. 뭐 기똥차다 이런 것도 있대요. 네, 기차다.
예. 또 우리 대랭커 검사님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죠? 기가 막힌다 이런 거 벌써 귀가 막히는 게 아닙니다. 기가 막힌다. 예. 기량. 예. 자, 노기, 희기, 화난 거, 노기, 희기, 희기, 기쁨, 정기를 회복하다, 정기 제가 썼습니까? 정기, 기쁨 썼고요. 기쁨, 원기도 있고, 기쁨이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기상했습니까? 불굴의 기상, 예. 불굴의 기상, 예. 자, 상기된다, 상기 했습니까? 상기. 기류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기가 산다, 상기, 살기, 돕기, 기가 막히고, 기차고, 기가 차다, 기세 좋다, 기절하다, 불굴의 기상, 화기, 노기, 희기, 사기, 기풍, 정기, 원기, 심기, 허기, 그 다음에 군기도 있죠, 군기. 그죠? 분의 기운, 군기. 예. 곡기도 있어요, 곡기. 음식에서 먹으면 기운이 난다서 곡기. 예? 곡기. 예. 기운이 넘친다. 자, 이렇게 많은 기와 관련된 단어들을 우리는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난 기운이 없어 라고 했을 때 나는 기운이 펄펄 넘쳐 할 때 그 기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지도자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이유는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기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 승리의 반대는 뭐? 패배가 있겠죠. 기로 우리가 패배할 것이냐, 기로 승리를 거둬 나갈 것이냐.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약간은 감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신명 날 때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기분이 좋을 때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기운이 솟구칠 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 너무 논리적이고 이치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식으로만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움직여 나가지진 않습니다.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막 어려운 영어 단어를 써가면서 과학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화이트닝 제품을 팔아봐야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화이트닝 제품에 에센스를 쭉쭉쭉쭉 썼었거든요. 그랬더니 얼굴이 한 3일 지나니까 아침에 클렌징하고 딱 보니까 하얘지더라고요. 굉장히 사실이에요.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왜냐면 뭐 때문에 이렇게 화해지나 했는데 아까 쭉 들어보니까 그런 4가지의 그런 성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해야 제품이 잘 나가고, 어떻게 해야 소비자의 고객의 마음을 잡고, 어떻게 해야 대중의 마음을 잡고, 어떻게 해야 이 사회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의 인식, 제가 오해라고 하는 예 하나만 딱 들어드릴게요. 대한민국 어디에 지금 나가서 지금 건물 밖을 나와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예를 들어서 당신이 에스티라우더 아십니까? 안다. 갤런 아십니까? 안다. 그 다음에 클리닉 아십니까? 안다. 랑콤 아십니까? 안다. 그러면 그런 세계적인 브랜드 제품이 일본에서 팔리는 양하고, 뉴스킨 제품 아십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뉴스킨 제품 양하고 일본에서 누가 많이 팔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그죠? 대부분의 99.9% 대한민국 국민들은 뉴스킨이 월등히 못 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사실이면 우리가 할 말이 없겠지만 사실이 아니라 이거죠. 뉴스킨이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이 아는 그런 세계적인 브랜드 제품보다 일본에서 훨씬 많이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무언가를 우리한테 오해할 수도 있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운을 모아서 잘못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런 점은 잘못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미스터 피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미스터 피자. 피자 말고 미스터 손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미스터 손자. 손자씨. 손자씨께서 병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이라고 하는데, 그 손자씨께서 미스터 손자께서 만든 병법은 굉장히 수세기 아니 수십 세기에 걸쳐서 모든 이 전쟁과 관련된 사람들이 애독하고
나폴레옹은 늘 옆에 그것을 끼고 있었고 수많은 장군들이 그것을 필독하면서 가져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쟁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그룹을 강하게, 기운나게, 기분 좋게, 신명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것들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옛날에 봤던 비디오 하나를 보면서, 얘기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길거리 자판에서 사오신 아주 후진 비디오를 한번 집에서 심심할 때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오래된 비디오였는데 로마 군하고 그죠? 로마의 정규군하고 그 다음에 로마 쪽에서 봤을 때는 반란군이 되고 그 다음에 반란군 쪽에 봤을 때는 혁명군 내지 정말로 애국자들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로마군이 침략한 국가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제가 봤을 때 그 굉장히 큰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지는 인이 벌리고 치겠죠. 그래서 로마군이 쫙 쓰고 그 다음에 독립군 내지 반란군이 거기에 섰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그걸 심각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유가 뭐냐? 저 둘이 지금 싸우려고 하는데 이기는 쪽의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갈 가능성이 크지만 지는 쪽의 사람들은 상당히 죽을 것이다. 그럼 지금 저 서 있는 사람들이 진짜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동당거리고 있을 거냐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한 30분 후에는 결판 나니까. 그럼 30분 후에는 대부분 자기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결정을 짓다 보니 얼마나 마음이 동당동당 거리겠어요. 그죠? 서 있을 때. 그런데 저는 또 하나 그걸 생각했습니다. 독립군이라고 해서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한 부인이나 한 아기들에 의해서 아빠라는 점입니다. 그러겠죠. 또는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고 내가 지금껏 키워왔던 그 아들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입장이고 그 사람의 집안에서는 기도하고 있을 거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기를 바랄 거고 내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편의 로마 쪽을 봤어도 저 로마에서 멀리 원정 갔는데 역시 거기도 그 로마 그 장수에 부모가 있을 것이고 자녀가 있을 것이고 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애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둘이 다 기도를 합니다. 살게 해달라고.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아빠랑 같이 지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남편이랑 같이 지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아들이 다시 살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은 양쪽 다 팽팽한데 누구 하나 저울질해서 딸릴 게 없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어떻게든지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 이거는 정말 누구에게나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소중하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는 일이 생기면서 누구는 다시금 살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로 끝나버리는 일이 30분 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라고 염원을 해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쟁의 그 순간을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뉴스틴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고 우리 회사가 뉴스틴 멤버들을 이끌고 나가고 앞으로 세계를 상대로 세계 시장을 상대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소망과 꿈과 희망과 비전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 그것을 이끌어 보겠다는 그 마음이 소중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다시금 일어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이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싸움이 진행될 때 봤더니 로마 군사는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은 전부 다 군사복을 다 입고 있더라고요. 군사복. 로마에서 아마 정규군이니까 제공해 줬겠죠. 그래서 동일한 군사복을 입고 나름대로의 갑옷을 차는데 갑옷 색깔도 다 똑같아. 똑같은 색깔의 사람들이 수천 명 쫙 줄지어져 서 있었습니다. 우리 반란군을 봤어. 반란군 쪽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일단 옷 입은 게 좀 틀려요. 색깔도 좀 틀리고 대충 그냥 자유복을 입고 왔어요. 왜? 뭐 자유복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줄을 좀 섰는데 줄이 약간 삐뚤빼뚤해요. 지나는데 열심히 섰는데.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섰지만 그만큼 훈련하지 않고 그만큼 준비되지 않다 보니까 줄이 삐뚤빼뚤하더라는 거예요. 두 군데가 쫙 서 있는데 벌써 기가 어느 쪽으로 흐르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벌써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상대편은 줄을 하나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반란군 측은 노력을 해도 왜냐하면 자기 개인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전체 줄은 자기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 싸우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거와 상관없어. 전체의 힘이에요. 그죠?
근데 전체의 힘이 줄을 못 서는 쪽으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한쪽은 줄을 쓰고 있고 거기에서 벌써 사기가 꺾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반란군 측의 사람들의 마음이 동당거리기 시작해요. 로마군 쪽은 아무래도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왜? 쭉 보니까 줄이 정확하거든. 줄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한 발짝 나가든 앞으로 두 발짝 뒤로 물러나든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수천 명이 일렬로 서 있다는 거 하나 자체가 길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옷 색깔이 똑같다는 그 색깔이 별거 아니지만 길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만큼 무언가를 훈련받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상대편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쪽은 마음은 살고 싶고 마음은 이기고 싶고 마음은 독립을 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전체가. 함성이 질러지면서 둘이 막 맞부닥치면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로마군의 함성은 정확하게 시작해가지고 북으로 막 움직이거든요. 북으로 막 깃발로 움직이고 정확하게 함성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진격을 합니다. 반란군은 그 깃발이나 북이 잘 준비가 안 된 데다가 일단 한쪽에서 먼저 우르 나가니까 따라 막 나가고 막 그래요. 원체 많으니까. 전체를 움직인다는 건 손수로 움직이는 거랑은 틀리더라는 거예요. 전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조직력이 필요하고 명령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대군을 절대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군이 훈련되지 않고 조직체계를 갖지 않다 보니까 한꺼번에 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전부 다른 각자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 아 하니까 따라서 우 막 하면서 나가요. 아라는 함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수천 명이 동시에 아라는 함성을 지를 때 거기서 생기는 그 기운은 상대편을 그냥 오줌을 싸게 만들어버립니다. 둘이 싸우지도 않은 채로 반란군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나가는데 앞에서 자기네 동료들이 막 뒤로 도망가요. 너 왜 안 가냐? 야, 난 간다, 일로. 앞으로 나가자. 야, 근데 막 절로 뛰어 돌아가요. 막 뛰어보니까 몇 명 없어요.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도 빨리 뒤로 가야지 뭐. 그게 틀려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몇 명 영웅들은 나가서 싸워요. 그런데 아무리 그 영웅들이요, 정말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싸웠을 때는 정말 어디에 나가도 지지 않는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그 몰려오는 그 기세 앞에, 그죠? 단칼에 그냥 찔려 나가버려요. 몇 명 죽이면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지도자가 전체 대중과 군중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이끌고 전체 대중과 군중은 그거 자체가 우리 모두의 삶이냐 죽음이냐를 생각할 수 있는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성공하는 그룹군, 성공하는 단체는, 성공하는 조직은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형태를 취해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어저께 저희가 강의할 때 성공하는 사람은 늘 각자에게 동일한 사고와 행동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린 공통점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공하는 조직이나 단체나 회사나 국가나 모든 곳에서는 동일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이 기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고 실패가 아닌 길을 승리를 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혼자서 시작하실지는 모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앞으로 많은 그룹을 움직여야 되고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체계를 갖추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앞으로 각도를 틀어나가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룹 전체의 색깔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작업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많죠? 자, 몇 가지 먼저 알아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기에 승리를 하는 팀이 있고 기에 실패를 하는 팀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쫙 나눠볼게요. 군대를 한번 알아볼까요? 군대. 자, 군대로 봤을 때 우리 민방위 군대가 있습니다. 민방위. 특공대가 있습니다. 특공대. 텔레비전에서 봤죠? 특공대도 보고. 민방위는 텔레비전 잘 안 나오죠? 왜 나오면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니까. 특공대는 잘 나와요. 우리나라 국군이 이렇게 강하다 해가지고 저번에 막 그 군대가 막 저 미사일 발사하다 오류되고 막 하니까 이제 막 특공대들 해가지고 막 추운 겨울에 막 찬물 들어가고 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간 모자를 쓰기도 하고 푸른 모자를 쓰기도 하고 깜장색 모자를 쓰기도 하는 이제 특공대들이 있습니다. 자, 특공대들하고 우리 민방위의 그 특징을 알아보면 동일한 남자들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남자들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에도 의심할 여지가 없고, 또 하나는 거의 같은 나이라는 거에서도 별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동일한 대안에 권하여 아들들이라 이것이십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언제 차이가 나타나느냐? 일단 옷 입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에요. 옷이라는 거, 그죠? 옷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자, 근데
특공대가 옷을 입고 쫙 일렬로 서 있다 하고 민방위가 옷을 입고 쫙 일렬로 서 있다 하고 비교를 하시면 비교가 됩니다. 저는 옛날에 민방위 갔다 오신 분들 봤는데 꼭 이렇게 모자를 뒤집어 이렇게 쓰시고 꼭 머리 이렇게 풀러 헤쳐. 안 헤치면 뭐가 근질근질한가 봐요. 그러면서 군화를요 절대로 똑바로 안 치고 이렇게 꼭 이렇게 그 굽을 이렇게 해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껌을 꼭 씹어요. 또 껌을 씹으면서 그러고 가시더라고. 근데 저는 특공대에서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공대 모자서부터 단추서부터 옷 입은 것서부터 그들의 그 위용서부터 모든 점들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특공대 50명하고 민방위 50명이 지금 딱 달라서 싸워서 붙었다. 누가 이겼습니까? 제가 알기로 특공대가 이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게 아닌데 이들은 자부심이 틀립니다. 자기가 특공대라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대단한 거기에서 에너지 기운을 스스로 창출합니다. 그러면서 동료의식도 굉장히 강하고 본딩, 서로 뭉치는 의식도 굉장히 강합니다. 민방위는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스스로를 굉장히 창피하게 여기면서 또 창피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별거 아닌 걸로 보고 참 이 쓸모없는 거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남을 보고 또 야, 넌 꼬라지가 그게 뭐냐 하면서 꼭 자기 꼬라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군대든지 여러분 심각하게 제가 이렇게 재밌게 하니까 그런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라크 전 붙을 때 미군하고 이라크 군대하고 붙었잖아요. 걔네들도 누가 이길지 처음엔 모르고 막 걔네들도 처음에는 다 자기가 이긴다고 하면서 싸웠잖아요. 그러죠? 그때 며칠 만에 끝났잖아요. 그런 것도 전체적인 그 대중을 군대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려집니다. 학교를 제가 한번 볼게요. 학교. 자, 꼭 군대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지방 2년제 대학의 철학과를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지방 2년제 대학의 철학과. 그 다음에 미국 하버드 법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순간에도 졸업을 했나? 그죠? 대학이 이제 졸업했죠? 졸업 안 했을 때 예상을 들어가 보면 지방 2년제 대학 철학과도 분명히 오픈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버드 법대도 분명히 오픈을 해요. 그럼 중요한 건 강의실의 기운을 이제부터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강의실의 분위기, 강의실의 기운. 자, 그러면 뭘 하시면 되냐? 여러분이 약간 늦었어요. 한 10분 늦었습니다. 10분. 그래서 지방 2년제 대학 강의실을 10분 늦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맨 앞자리로 막 빨리빨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맨 앞자리에 앉을 때 그 느낌, 기운하고 하버드 법대에서 10분 늦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맨 앞자리를 가려고 해요. 그때 기분하고 약간 틀릴 것 같으세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전체가 만들어내는 기운이에요. 하버드 법대와 지방 2년제 대학의 차이점을 보면 일단 지방 2년제 대학은 그리고 철학과는 좀 죄송스러운데 철학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썰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절대로 전 의자가 빽빽히 차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띄엄띄엄 앞에 몇 명 뒤에 몇 명 앉아 있습니다. 그러죠? 이쪽은요 꽉 차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열기와 집중도가 굉장히 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쪽은 쥐죽은 듯이 소리도 안 나요. 근데 이쪽은 굉장히 끼룩끼룩끼룩 깔깔거리는 소리들이 많이 날 거고 껌 씹으면서 앞에 한테 껌을 묻혔다 뺐다 왜 넌 묻히냐 막 그러고 어떤 애는 철학과라고 철학을 하고 있고 졸고 있고 밖을 보고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철학 교수가 들어올 때 교수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도 참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해줘요. 그러니까 별로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박수를 치려도 에이 뭐 저런 게 뭐 다 있냐 왜 왔냐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하버드 법대는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최고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르치는 교수도 정말로 대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를 치라면 박수 소리가 틀릴 거예요. 박수라는 것도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손바닥과 손바닥이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전체가 동일한 순간에 동일하게 땅 쳤을 때는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조시던 분 다 깨셨어요? 졸지 마세요. 자, 박수를 이렇게 우렁차게 칠 때 어떻게 되냐면 그 각자 그 회원들은 기운이 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올라와서 소개를 받았는데 박수를 차라리 전혀 안 치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그러면 조용한 기운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니까. 근데 박수를 나름대로 친다고 치는데 툭툭 터덕 툭툭 저쪽에서 대충 치다가 끝나면은 완전히 그 사람이 뭘 하느냐 물을 먹습니다. 물을.
강사를 물을 먹이는 행위라. 근데 강사를 물을 먹이든지 지도자를 물을 먹이는 뭐가 안 좋냐? 자기 자신들의 자부심이 사라지고 강사도 기운이 빠지고 본인들도 재미가 없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그 자리에 다시 안 올라 그럽니다. 왜?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 모임엔 안 나가려 그러고 썰렁한 곳은 사람들이 피하려 그래요. 뭔가 활기차고 뭔가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열성적이고 이런 곳은 사람들은 가려고 합니다. 그죠? 나방들이 왜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그 불로 뛰어드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사람들 모두가 그런 열정적인 곳, 재미있는 곳, 그 다음에 신명나는 곳, 그런 곳을 가려고 하고 그렇게 뭉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학생 하나를 뽑아다가 지방대로 보냈습니다. 지방대에 있는 학생 하나를 뽑아다가 하버드로 보냈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2, 3년이 지나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분명한 여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느끼시겠어요? 그래서 맹로삼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변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뉴스킨에 들어왔는데 뉴스킨한 곳이 사람도 안 모이고 썰렁하고 비전도 없고 비전은 있어요. 비전인데 사람이 안 모여. 사람이 안 모여. 모이라 그러면 몇 명 모여갖고 우월을 하고 있어요. 박수를 치라면 비실비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곳에 가고 싶지가 않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단체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 가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게 뭔가 있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기업 중에 최고의 기업도 있을 것이고, 단체 중에 잘 나가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러죠? 학교 중에 잘 나가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군대 중에 잘 나가는 군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삼성도 좋고, 요즘 일어나고 있는 벤츠 회사도 좋고, IBM 회사도 좋고, 이런데 기획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도난 기업의 사무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운하고 이 기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운이 틀려요. 들어가 있으면 자부심이 틀려요. 자기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힘이 틀립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다운들을 만들고 우리 뉴스킨 코리아가 뉴스킨 코리아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떠한 것을 택해서 만들어 나가냐에 따라서 전체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좋아도 전체의 분위기를 잘못 잡아 나가면 거기에서 일어나가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줄선 모습, 열의가 틀리고 눈빛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이 틀립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연구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왜 우리 국가는 선진국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얘기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 국가는 대원군 때서부터 맨날 남에게 당하기만 했습니까? 우리 국가는 그래도 백이민족이고 마음 착한 민족에서 남을 가가지고 뻥 때려주지는 못하는데 왜 맨날 당하고 사냐 이거야. 그거는 스스로의 자부심과 스스로 어떻게 느끼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활용한 것이 일본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 보고 모래알처럼 뭉치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처럼 잘 뭉치는 민족도 없고 우리 민족처럼 머리가 뛰어난 민족도 없고 우리 민족처럼 앞으로 나아가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민족도 없어요.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리는 올림픽을 하면 양궁에서는 언제나 1등입니다. 그죠? 그거 의심의 여지가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딴 거는 잘못해도 양육만 했다 하면 1등이에요. 지금까지 1등을 안 해본 적이 없어. 나가면 다 휩쓸어버려요. 그죠? 그거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선진국 국민들을 많이 가르쳐도 보고 가서 만나도 보고 같이 사업도 해봤지만 선진국 국민들은 마음속에 우리는 1등 국민이다. 당연히 우리가 양육하면 당연히 그건 1등이라는 걸 생각한 것처럼 우리 경제 파트에서 군사 파트에서 모든 지식 파트에서 영업 파트에서 마케팅 파트에서 우리는 1등이다라는 생각을 의심의 여지도 안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들은 스스로를 욕하고 있죠. 마치 요 동네 사람들처럼 한국 사람들은 안 돼. 한국 사람 뭉치지 못해. 그래가면서 자기네도 그런 식으로 자부심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싸다, 싸. 그 다음에 남이 선거하면 배가 아파요. 간도 아프고, 장도 아프고, 콩팥도 아프고, 그러느라고 발전을 못해요. 그러느라고. 거기에다 도전의식도 약해. 겁이 나요. 자기가 이렇게 있던 편안한 데서 밖으로 나가서 힘차게 도전해보려는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도 꼼짝 못하고 신부 10,000명을 다 잘라버렸잖아요. 이제 막 테이프의 한 면이 끝났습니다. 만 명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1월 9일날 모였던 것이 1,600명 모였습니다. 저는 그 머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1,600개. 머리 10,000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잘랐나.
대원군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문명을 받아들이기 거부했어요. 그럼 아차까지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말든지, 지금까지 댕기내고 살든지, 왜 그런 용기가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전 세계가 놀라가지고 또 우리 연구하러 올 거예요. 이거 대단한 민족이다.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왜 받아들일 땐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놓고 맨날 당해가지고 눈물 짜고 울고, 유관순 누나는 유관순 누나가 옛날 누나였는데 요즘 보니까 젊은 여자더라고요. 그죠? 나이가 몇 살이었죠? 16. 참 젊은 애가 한 거야. 그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어린애가 10대가 한 거 아니야, 10대. 그런 영웅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남에게 당하지 않기를 먼저 운영할 줄 알아야 됩니다. IMF 당하고 이게 뭡니까? 남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죠? 그래서 저희 뉴스킨 같이 다른 지금 민족들은 일본에서 지금 매출액이 1조 2천억 원, 대한민국 지금 전 라면 업계를 다 더한 것보다 매출액을 더 많이 올리면서 초대형 기업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뉴스킨 코리아 회원들은 스스로에 대한 강력한 자부심을 갖기를 필요하는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마케팅과 최고의 제품들을 가지고도 질질 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서부터 손자 씨가 써는 병법을 바탕으로 몇 가지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업라인을 대접한다든지 강사를 대접할 때 박수를 열광적으로 짧게 간단히 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래 치셔도 상관없지만 토덕토덕 치실 바에는 아예 박수를 안 치는 것이 중간을 간다. 몇 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정말로 자기가 강의하는 사람들이나 이끄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쏟아야 되고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줄선 모습 그렇고 눈빛 열이 마찬가지입니다.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이 사복을 대충 풀어헤치고 입고 다니면 벌써 애가 기가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우리 사업자들도 저희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정말 백만장자를 꿈꾸면서 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의 전투복장은 바로 정장 착용입니다. 정장. 여러분들의 그 사복은 골프 치시고 노실 때 쓰시는 거고, 저희들은 사업할 때는 정장 착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기를 뿜어줍니다. 아까 요거 받는 거 봤죠? 요거 하나가 갖고 있는 기하고, 아까 저 큰 거 좀 줘보실래? 자, 조금 성공한 사람한테는 요걸 줘요. 좀 많이 성공한 사람한테는 요걸 줍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이게 많이 모였잖아요. 기가 센 거예요. 그만큼 기가 센 거를 대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그러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적을 수 있으신 분들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룹을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고려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조직과 단체를 이끄는 몇 가지의 법칙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이끄는 법칙이니까. 자, 어저께는 저희가 개인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전체 단위를 놓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첫째가 군중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군중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이걸 도라고 했습니다. 도. 대의 명분이나 철학이 필요하고 신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전체 군중을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의 명분, 철학, 신념, 사상, 이것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호흡을 같이 할 때,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그런 걸 가질 때 백성들도 옛날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쟁에 싸워야 된다. 그럼 왜 싸워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 싸우는 대의 명분은 뭐냐? 여러분이 뉴스킨을 한다고 했을 때 뉴스킨을 하는 것이 피해를 주는 거냐, 안 피해를 주는 거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없이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내가 친구를 리크루팅 하려고 하는데 걔 인생에 조금이라도 마이너스를 주는 거 아니냐? 거기에다가 돈을 번다고 했는데 혹시 와서 돈도 못 버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첫 번째 강의가 뉴스킨 사업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바른 이해라는 강의가 2시간 나갔죠? 그거 강의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공이라는 게 백만장자만 절대 성공이 아니라는 거. 단순 소비자는 간단하게 질 좋은 제품을 사서 쓰는 것도 성공이라는 거. 그럼 다양한 성공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 필요한 것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철학, 사상, 신념, 대의 명분을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때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때와 타이밍을 그룹을 이끌 때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타이밍은 뭘까요? 쉽게 생각해서 요즘 1, 2월은 굉장히 어려운 달이 될 거다. 뭐 때문에 그러죠? 추위 때문에. 추위라는 타이밍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명절이 있어요. 며칠 쉽니다. 그러면 또는 화장품에서 이런 추운 겨울에는 매출액이 잘 안 오를 것이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때를 알아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변 여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할 거냐, 보수적으로 할 거냐. 여건은 어떻고, 여론은 어떻고, 환경은 어떻고, 국민들은 어떻게 네트워크를 아직 이해하고 있느냐. 이러한 때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갈 건지, 게릴라 전법으로 나갈 건지, 지혜롭게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때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리가 있습니다. 지리. 지리라는 것은 우리 뉴스킨에서도 필요하죠. 우리 뉴스킨은 전 세계를 상대로 무한정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부터 아주 먼 데까지 저희는 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군인들이 싸울 때는 지리 현상을 잘 보고 싸웠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도 돈의 에너지나 시간의 에너지나 체력의 에너지가 너무 소모되는 너무 먼 지방의 산간 벽골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함부로 도전하셔서는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난 처음 사업을 했는데 내 주변엔 다운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어 저기 영국에 가서 리크루팅을 하겠다 해가지고 표를 끊고 막 영국으로 날아가시는 분, 또는 강원도에 어디로 가서 나는 아는 사람인데 거기서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가는 데 시간 보내고 오는 데 시간 보내고 가면서 오면서 매일 딴 생각하고 졸고 돈 낭비하고, 그죠? 또는 부산에 가서, 서울에 계신 분이 부산에 가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부산에 사람이 별로 없으면 내가 가서 장하겠다, 맨날 부산에서 호텔 비싼데 돈 써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룹 전체를 움직일 때 될 수 있으면 에너지 낭비가 없는 곳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즉 인천에 있다 그러면 인천에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수원에 있다 그러면 수원에 사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많이 이동하는 것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다라는 거, 그런 걸 판단해 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갑자기 중국을 뛴다. 중국은 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도 도움을 못 받고, 그렇죠? 지금 중국을 날아가가지고 뛰기에는 여러 가지 돈도 깨지고 무리도 하고, 그런 것들은 독특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가라 그렇게 지도자가 얘기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지도자는 정확하게 자기의 군사들 또는 자기의 다운라인들이 어떻게 하면 에너지, 돈 낭비, 체력 낭비, 시간 낭비 안 하면서 뛰어갈 수 있는가를 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가 장군입니다. 우리야말로 리더죠, 리더. 리더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리더십. 리더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일단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룹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고 늘 연구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데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즉 3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꼭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뉴스킨은 꼭 돈만 많이 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 자체, 자기의 가치 자체가 계속 갈수록 변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통역을 하는데 영어하고 한국어 딱 한 언어밖에 통역을 못해. 근데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더니 이제는 4개 국어를 통역해. 그러면 누가 가치가 더 높겠습니까? 4개 국어를 통역하는 사람이 가치가 더 높겠죠. 그건 한 예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은 다 좋은데 술을 너무 고래로 마셔가지고 술꾼이 됐어. 어떤 사람은 다 똑같이 좋은데 이 사람은 술을 안 마셔. 그럼 어떤 사람이 가치가 더 높겠습니까? 그죠? 인생에 자기 자신을 계속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특히 지도자는요. 두 번째는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신의. 신의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한 것을 지키도록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할 때는 바로 자기의 군사들이든 자기의 다운라인이든 자기를 신뢰하고 믿어주게 됩니다. 저 자신도 이 부분이 상당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한 것이 잘 안 지켜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저를 자꾸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너그러움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너그러움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진정한 장군은 이 부하들의 실책을 너무 나무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정한 장수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골똘히 연구하는 데 바쁩니다. 일단은 싸움에서 이기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람을 질책한다고 해서 싸움에 이기는 건 이꼬르 등식은 성립 안 하는 거거든요. 적당한 주의를 준다든지 그를 깨닫게 한다든지 그를 다시금 기운나게 해서 적세적소에 배치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능한 장수는 승리라는 결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맹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용맹. 우리는 지금 진짜로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투의 용맹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오해라면 그거와 더불어 정확하게 싸울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사상이라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쁜 거 아니냐, 피라미드는 나쁜 거 아니냐, 피라미드는 나쁜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주변 사람들이 할 때 용맹스럽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 눈을 보라 하고 눈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흔들림이 있는가?
당신이 뭐라고 다단계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내 눈을 한번 뚫어지게 바라봐라. 내 속눈썹이 떨리고 있는 거 한번 봐라. 얼마나 내가 자신감에 지금 차 있는가를 봐라. 이런 용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그죠? 그래야지 거기에다 또 얼굴이 한번 좀 이렇게 뭐가 났어. 그래도 역시 용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 그거 나 많이 봤다. 어떻게 해결해 줄지 내가 설명 하나 해야지. 덜덜덜덜 떨고 큰일 났어. 엄마는 전화 걸고. 그러기 시작하면은 지도자로서는 좀 힘들겠죠? 마지막 위엄이 있어야 됩니다. 위엄이라는 건 기풍이요 당당한 기세입니다. 위엄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혼자 잘났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다운라인들을 정말로 돌보고 책임지겠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보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위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리더는 가져야 할 것이에요. 5번째 중요한 것이 규율입니다. 규율. 우리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걸 자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의 질서를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지켜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민방위 특공대, 지방대학, 필리핀, 일본, 부전환기업, 삼성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런 질서에 속합니다. 질서. 그룹 전체가 소유한 노하우요. 그룹 전체가 소유한 기운이고 그룹 전체가 소유한 기술입니다. 박수를 쫙 칠 수 있는 사람들. 그러죠? 그게 바로 기술이에요. 그런 그룹은 남의 그룹을 앞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율 면에서 명령 개통이라든지 군수보급 여러 가지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맞는 규율은 정말로 우리가 뭉칠 때 뭉칠 수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직, 그 다음에 모이자면 모일 수 있는 조직, 경주로 내려가자면 내려갈 수 있는 조직. 그러죠? 너는 내려가라, 나는 안 내려갈게. 그럼 안 내려간 사람은 될 것도 별로 없습니다. 혼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화이팅이 나왔어. 그러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가. 사서 써보고. 왜? 안 좋은 제품이 아닙니다. 화이트닝이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완전히 일본 시장을 뒤집어 놓은 제품입니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제품이에요. 그러면 달려들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붐을 만들어내면 국민들이 놀래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따라갑니다. 뭐처럼? 아까 300명이 한꺼번에 빨간불에서 건너면 따라가듯이.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품질 나쁜 거 갖고 절대로 안 합니다. 저희 이런 제품들이 일본에서 그 유명한 브랜드 제품들을 다 이겨선 제품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상벌 규정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상 받는 거 상벌 규정이 엄격하고 훌륭한 곳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을 때 존중해주고 존경해줘야 되고 거기에 시간과 정성과 돈을 쏟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을 못 받은 사람들은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벌도 엄격한 게 좋습니다. 우리 리갈 디파트먼트 굉장히 엄격하죠? 네, 뉴스진의 리갈 디파트먼트. 저도 한번 당해봤어요. 네. 저도 엄격하니까 좋더라고요. 엄격하지 않다는 건 뭐냐? 저희가 이렇게 나가서 다른 저희와 경쟁 회사들 많습니다. 네트워크 회사들. 그런 데 가서 저희랑 이렇게 비교해보면 벌써 리갈 디파트먼트가 그만큼 허술해요. 상벌 규정이 그만큼 허술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 가겠죠? 자, 이런 5가지의 기본 문제가 있습니다. 5가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가면서 앞으로 이끌기 바라고요. 자, 앞으로 내 그룹이 앞으로 잘 나갈지, 타 그룹이 잘 나갈지 비교하는 비교 조건 7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비교 조건입니다. 이것만 알면 어떻게 될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국가끼리 비교해 줬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해 줘요. 자, 어떤 7가지가 이제 있느냐면, 첫째, 어디가 더 단결이 잘 되느냐를 봅니다. 어디가 더 단결이 잘 되느냐, 이걸로 봅니다. 자, 아메이가 서로 단결이 잘 되느냐, 뉴스킨이 서로 단결이 잘 되느냐, 2개 비교해서 평가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한국이 단결이 잘 되냐, 일본이 단결이 잘 되냐, 2개 비교해서 평가해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3군 사령관하고 5군 사령관이 싸우는데 3군이 단결이 잘 되냐, 5군이 단결이 잘 되냐, 그거 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어느 나라가 더 백성과 힘을 잘 합치는가, 즉 어느 왕이 더 백성과 힘을 잘 합하는가에 따라서 답니다. 자, 우리 회사도 있고 다른 다단계 회사, 우리보다 지금 진흥 회사들 있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거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백성과 왕이라는 건 뭐와도 비슷하냐면 회사 측과 디스트리뷰터 측 전체가 단결이 잘 되는지, 둘이 치고받고 앉았는지 이런 거 비교해보면 압니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첫 번째가 넘어갑니다. 2번째, 어느 쪽에 지도자가 더 우수한가를 보면 됩니다. 어디가 지도자가 더 우수한가라고 봐요. 자, 그러면 타 회사의
지도자는 리더들인데 우리의 경영 최고 지도자 브레이크 로니가 우수한지, 그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우수한지, 조금 하는 내용은 좀 틀리지만 그럼 같은 업계의 지도자들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다른 다단계 창시자하고 우리 뉴스킨의 최고 경영자인 브레이크 로니하고 뭐가 우수할까? 그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노력이나 결단력이나 그 다음에 정직한 면이나 모든 면이 비교되겠죠. 나오는 것입니다. 지도자. 옛날 같으면 어느 쪽 장군이 더 뛰어난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천시 지리를 얻은 쪽은 어디인가를 본다고 합니다. 천시 지리를 얻은 쪽이 어디인가. 이건 대세를 누가 장악했느냐예요. 기선을 누가 잡았느냐. 자, 천시라는 것은 하늘의 때를 잘 만난 걸 의미하고, 하늘의 때, 하늘의 타이밍이죠. 우리 같으면 트렌드 공부했죠? 예를 들어서 베이비붐을 우리는 잡고 있다. 보석 다단계는 베이비붐을 못 잡고 있다. 그럼 누가 앞서냐. 이런 것들, 트렌드, 세계 경제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도 지금, 전자상거래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전 세계가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오는데, 이 다단계는 전자상거래 쪽을 잡고 있는지, 잡으려고 생각을 하는지, 아예 거긴 꿈도 못 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천시. 되겠습니다. 지리라는 것은 지리적 이점을 잘 얻고 있느냐, 지리적 이점을 잘 얻고 있느냐, 이런 것도 무시 못합니다. 지리적 이점은 하다못해, 픽업센터가 제대로 된 곳에 있는지, 저기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도 또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지리적 이점, 그죠? 그래서 부산의 픽업센터의 지리적 위치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같으면 높은 곳에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가기가 쉽잖아요, 군인들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긴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지리적 이점 중에 또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옆나라 이웃이, 옆나라 일본에서 뉴스킨이 어마어마하게 성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의 경쟁 회사는 일본에서 오히려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리적 이점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A라는 기업은 일본에서 오히려 꺾이는데 우리는 이쪽에서 뛰고 있다. 그럼 우리도 따라서 이쪽 기운을 받자. 이런 전략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뉴스킨이 국민의 홍보는 잘 됐는지, 여론은 장악하고 있는지, 국가 트렌드에 맞추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 국가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서 외국 기업을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그죠? 서울은행 팔린 거 아십니까?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서울은행이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해외 자본 유치 성공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말로 하면 서울은행 팔아먹었음. 매국노. 이완용 씨 사촌동생.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만큼 국민의 인식이 이렇게 지금 뒤바뀌고 있고 언론에서 말 하나 바꾸면 국민들이 이렇게 속고 있습니다. 그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그 농산물이 어쩌고 저쩌고, 그죠? 미국 농산물 가지고 막 싸우고 막 하더니 지금은 제발 투자 유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투자하고 사가고 팔고, 그죠? 정부 공기업도 팔고, 옛날엔 절대 하기 싫어하더니만, 그죠? 그것도 그만큼 대세가 꺾여놓으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참 힘듭니다. 대세가 꺾여놓으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민의 홍보인데, 맞게 좋은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성태 사장님이 방문판매협회 회장님으로 계속 계신다는 거. 일단 우리는 꽝!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다단계 사장님이 뭐 방문판매협회 회장을 갖고 있어요? 못 갖지. 회장 하나인데, 그죠? 회장 하나잖아요. 근데 방문판매협회가 크단 말이에요. 직판, 다이렉셀링, 인다이렉셀링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회사는 회사 지도자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아주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포크 퍼슨을 장악을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통령 그거 뭐 담화 때 나와서 옆에서 막 얘기를 했어. 그럼 잘 고른 거예요. 그죠?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신신 손자병법에서 지금 손자병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막 텔레비전에 자꾸 나오고 있어. 그죠? 근데 다른 경쟁사 기업은 그런 거에서 전혀 안 나와. 그럼 우리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잘해야 됩니다. 잘 좀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전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입니다. 지도자는 그걸 참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대군이 힘을 내고 대군이 한꺼번에 나가지.
자꾸 그냥 두드려 맞는다든지 안 좋다든지 언론 그거 별거 아닙니다. 언론 하는 것도 자세히 알면 잘 모르면 언론이 신인 것 같잖아요. 신 해가지고 내가 말하면 다 진리니다 뭐 그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PD들 와 있고 왕 PD 있고 왕 PD 밑에 있는 중간 PD들 있고 그래갖고 만나갖고 대화해보면 뭘 잘 모르고 막 우리가 얘기하면 막 받아줬고 막 그런 게 언론인 거예요. 그냥 언론도 국가 경제에 따라서 또 대통령의 그 생각에 따라서 정부의 흐름에 따라서 수도 없이 변해나갑니다. 그죠? 언론도 때로는 딴소리 하고 그렇습니다. 2년 전만 해보세요. 정말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절대 막아야 된다. 농업물 절대 반대. 뭐 막 나왔잖아요. 농산물 뭐 치고 들어온다. 일본 차 들어오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들어와도 좋다로 변했잖아요. 또. 그죠? 똑같은 언론이 한 입 갖고 두 나라잖아. 그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네 번째. 법을 잘 지키는 쪽은 어디인가? 법을 잘 지키는 쪽은 어디인가? 이 법 중에 바로 이런 질서가 될 수 있고, 아까 그러죠? 특공대와 우리가 그 민방위 구별했잖아요? 어디가 법을 잘 지킬까요? 그런 거. 뻔합니다. 뉴스킨에서 나름대로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지키면서도 나갈 수 있는 그 그룹이 굉장히 큰 그룹입니다. 그걸 막 깨도 좋다. 그래 깨라. 그래 너는 깨라. 그래 너도 깨라. 뭐 회사가 A야 모르겠다. 깨라. 뭐 이러면 오늘 개판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만큼 중요하다. 다섯 번째, 군대는 어디가 더 강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교 조건에서. 자, 군대는 어디가 더 강한가. 옛날에 이제 군대로 비교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 쪽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 다운이 강하냐, 상대편 리더의 다운이 강하냐, 뉴스킨의 디스트리뷰터들이 강하냐, 뭐 허벌라이프의 디스트리뷰터들이 강하냐, 군대는 어디가 더 강한가. 그죠? 그러면 이미 훈련을 받고 나서 각자의 지식이나 실력이나 자료는 얼마나 갖추고 있고 교육의 유무는 있고 실력들은 있고 풀타임은 몇 명이고 얼마나 에러인 있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고 강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 몇 명인가 이런 것들이 다 그룹에서 나오는 재화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운이라면 정말 여러분 다운 중에 풀타임을 뛰는 사람은 몇 명이고 정말 목숨 걸고 뛰는 사람 몇 명이고 실력 있는 사람 몇 명이고 강의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고 줄줄줄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거 비교하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어느 쪽 병사들이 잘 훈련되었는가? 어느 쪽 병사들이 더 잘 훈련되었는가? 이거 교육이죠, 뭐, 그죠? 내 다운들은 사람은 많이 늘었는데 아는 건 하나도 없어. 제품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클렌징 로션이라고 하니까 클렌징 로션 바르고 그냥 자고 딱지도 그냥 나오고 있고. 그러면 훈련이 안 된 거죠. 이제 각 스쿨 시스템들이 돌아가죠. 우리 김정사님도 스쿨 시스템 돌리고 많은 지금 우리 하와이안 리더들도 스쿨 시스템 돌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에는 졸업한 졸업자들이 몇 명인가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상벌은 누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시행하는가입니다. 상벌을 누가 더 공정하고 엄격히 시행하는가. 상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곳은 성공한 자의 대우가 극진하게 앞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룹 전체를 이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여줘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눈물나게 대접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성공 못한 사람이 나도 저렇게 성공하리라는 걸 생각합니다. 상벌을 굉장히 강조해야 그룹을 키울 수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을 줄 때 대충 주면 안 됩니다. 대충 주면 자신들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대중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을 줄 때는 정성을 들여야 되고 돈을 쏟아야 되고 거기에 그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상을 줄 때는 그만큼 분위기를 잡아야 되고 전체가 단합해서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말 눈물 나는 기억으로 남게끔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기술입니다. 상벌이 강해야 정확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핀수여식의 효과, 박수, 인정식, 또는 리걸 디파트먼트에서 엄격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신경을 앞으로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비용과 경제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을 하면 우리가 참 간과하기 쉬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경제 파트입니다. 전쟁하면은 웬만한 국가의 돈이 다 거덜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많은 돈들이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지도자는 면밀하게 자기의 다운들이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10만 대군을 움직이려면 전차가 1000대가 움직여야 되고 수레가 1000대가 움직이고 식량, 먹는 음식이 1000리 밖에서 운송되어 와야 됩니다. 전후방 군비가 들어가고 정보비가 지출되고 악유 7기 등을 자재를 보충하는 돈들이 들어가고요. 전차와 갑옷 손질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전쟁을 오래 끌면
국가의 재산이 탕진된다고 나와서 속전속결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도 사업을 하다 보면 자료를 사야죠. 제품 구입해야죠. 이동해야죠. 그 다음에 사업하다 보면 핸드폰도 사야죠. 숙식해야죠. 밥 먹어야죠. 생활비용도 들어가죠. 굉장히 많은 돈들이 수없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한두 사람이 움직일 땐 별거 아니지만 대군을 이끌 때는 엄청난 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더치페이 문화를 만들어내야 그 그룹은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치페이라는 건 각자에게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리더가 부담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 그 다음에 크는데 분명히 한계가 오는 그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너무 먼 곳의 리크루팅은 피하는 게 좋다. 먼 지방, 해외, 호텔 등에서 자야 된다든지 비행값을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잘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또 빠른 시간 내에 자기 주변에서 비용을 적게 쓰면서 뉴스킨의 월수입을 올리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뉴스킨은 1년, 2년, 3년, 4년 하는데 월수입이 안 올라오고 있으면 그만큼 경제적인 타격을 분명히 받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집중력이라는 걸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진짜로 안 해야 됩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그래서 내가 뉴스킨을 했다 그러면 빨리 월 수입이 나의 생활비라든지 나의 모든 이런 운영되는 비용을 대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현실이니까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쓸데없는데 특별히 돈을 잘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낸데 실내 장식비라든지 또는 뭐 룸살롱을 가서 리크루팅을 한다든지 술 먹기를 너무 한다든지 밥을 막 있는 대로 다 사준다든지 전혀 별로 지혜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 식사 끝나고 만난다든지 커피값 정도는 지혜롭게 알아서 하시고요. 이런 것들도 위 업라인들이 컨트롤 해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설령 돈이 있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제돼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이 그거에 버거워서 쓰러지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시간을 적당한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갈 수 있게끔 집중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군사들을 이렇게 기운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적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적개심은 필요 없고 용기나 사기 진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적이 우리를 보고 행동이 굼뜨고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보자니까 이것들이 웃긴다 뭐 이렇게 하듯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들 스스로가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교에 뛰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고립되면 안 된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전쟁할 때. 그래서 우리 회사 측에서는 뭐 여론이나 언론, 정부, 뭐 많은 VIP들 이런 쪽이랑 앞으로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우리 한상태 사장님이 전문적으로 그걸 진행하시고 계시고요. 자,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사업자들끼리 형제 라인들끼리 외교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이길재 사장님 제가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외교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도 노력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혼자 조용히 그냥 사업한다고 해봤자 외롭고 쓸쓸하고 조용하고 졸립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죠? 졸려요 혼자 하면. 졸지 마세요. 자, 여러 가지 자기의 또 병력 크기에 따라서 적절한 전략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내 다운이 50명 있다. 내 다운이 100명 있다. 내 다운이 1000명 있다. 내 다운이 10,000명 있다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데 일단은 이 전략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36개 주력량이라는 단어 있죠. 그 파트를 한번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되게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전략 크기에 따라서 전투하는 그 내용이 틀려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리크루팅 할 때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상대편보다 약 10배 정도 우수하면 어떤 현상을 쓰냐면 완전히 적을 포위해가지고 둘러싸버립니다. 그래갖고 상대편이 완전히 기운이 빠지고 오금을 쫄게 하면서 싸우지 않고 이기게 만드는 방법을 씁니다. 자, 우리가 완전히 그냥 바로 공격하려면 약 5배 정도 전력이 앞서야 된다고 합니다. 5배 정도 전력이 앞설 때는 그냥 바로 집중 직타 공격을 가합니다. 저걸 그냥 집중 공격. 이것저것 볼 것도 없이 그냥 앞에서부터 그냥 공격해버리는 게 5배가 강할 때 한다고 합니다. 2배가 강할 때는 어떤 걸 하느냐? 2배. 2배가 강할 때는 적을 앞뒤로 분산시켜서 앞에서 치고 뒤에서 치는 작전을 쓴다고 합니다. 앞에서 적이 있고 뒤에서 1대1이니까 그죠? 2배가 크니까. 그래서 적의 세력을 흩어놓아서 앞뒤에 나누어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적의 세력을 여기는 흩어놔야 된다. 이게 뭐 흩어놓고 자시고도 없고. 자, 똑같다. 적하고 세력이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리한 전투는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꾀를 써야 되고 기선을 제압해야 되고 적의 약점을 노려서 기습 공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꾀를 써야 되고 지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적의 약점을 노려서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당히 적과 싸우기가 지금 버겁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방어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방어. 싸우면 안 됩니다. 방어에 치중. 나와서 싸우자 그래도 안 나가야 돼요. 괜히 폼 잡고 나가면 지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반인데 싸우러 나가면 적이 벌써 앞뒤로 공격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적보다 월등하게 작다. 네, 그러면 후퇴해서 도망간다. 네, 후퇴하고 싸움을 피하고 도망가고 여기서 게릴라 전법이 움직입니다. 람보 보셨습니까? 람보 2. 네, 람보 2에 보면은 걔가 월남군들이 꽉 있는데 자기네 동료들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구하러 가잖아요. 구하러 가는데 자기 후방에서는 도움 준다고 했다가 약속 안 지키고 그래갖고 지 혼자 그걸 구하러 막 갑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 하나 있었는데 목에다 목걸이 걸어주고 막 머리 묶고 했던 그런 장면인데 누구랑 싸우냐면 람보 하나대 거의 1000여 명이 넘는 이 게릴라 군들하고 월남군들하고 싸웠죠. 그럴 때 람보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화기가 좋고 그냥 람보는 무슨 활 같은 거 하나 들고 막 싸웠거든요. 나 람보 왔으니 싸우자 그러질 않았어요. 응? 어떻게 했냐? 게릴라처럼 완전히 새카맣게 얼굴 칠하고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하나 폭 죽이고 숨어 있고 또 가더니 하나 폭 죽이고 숨어 있고 막 그렇게 게릴라전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기세를 잡았을 때 헬기를 탈취해가지고 거기를 다 휩쓸어버리고 그냥 도망오죠. 헬기 타고. 그런 영화입니다. 자, 전쟁을 할 때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지금 우리 뉴스킨의 크기는 얼마나인가? 그 다음에 우리와 기존 기업의 크기는 얼마나인가? 우리와 기존 화장품 업계의 크기는 어떤가? 우리와 기존 화장품 업계는 친한가? 앙숙인가? 정부와의 관계는 어떤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그룹들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의 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틀려집니다. 뉴스킨은 특히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대중 세미나 같은 거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대중 세미나. 이럴 때도 굉장히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또 사실은 자기 자신을 적에게는 잘 노출을 안 시키고 적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서 1등 하는 것이 조심해야 돼요. 1등. 너무 잘 나간다. 그 다음에 튄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적들이 생기고 적들의 강경타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아메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맞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는 자기 자신을 그래도 연막작전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나가도 별로 잘 못 나간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꽁꽁 뭉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LA 레니 법칙이라는 걸 제가 가르칩니다. LA 레니 법칙은 맨날 흐지부지하게 모이지 말고 수요일날 저녁마다 레니가 LA에서 하면서 굉장히 성공을 해서 LA 레니 법칙이라고 하는데 수요일날 저녁 때 한번 모일 때 왕창 모여가지고 길을 쐬자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기선을 먼저 잡고 움직이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힘껏 당겨진 활시위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힘껏 당겨진 활시위처럼. 그래서 활을 최대한 당긴 다음에 공격할 때는 탁 놓듯이 우리가 맨날 모여갖고 맨날 이렇게 잔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쫙 기대고 작작 뛰다가 한번 모일 때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저기다 다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미어 터지게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또 법칙이 상대편은 될 수 있으면 흐트러뜨려야 되고 아군은 될 수 있으면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 싸움 법칙입니다. 아군하고 적이 똑같은데 아군은 하나로 집중하고 적은 10로 분산을 시키면 10배의 힘으로 적을 공격하는 거랑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우리 뉴스킨 코리아는 그러면 집중을 해야겠어요? 분산을 해야겠습니까? 근데 그게 법칙이면 법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그건 지금까지 흘러왔던 모든 그룹이 그렇게 되듯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뉴스킨 코리아는 우리 한상태 사장님과 유병석 부사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단단하게 뭉쳐서 전략을 세우고 뭉치고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리함을 어떻게 유리함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것이 늘 연구를 해야 되는 연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많은 싱싱손자병법을 좀 듣고 계십니다. 싱싱손자병법. 자, 승자는 모든 유형무형의 우세한 군사력을 결전 지점에 집중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로 대군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적에게 무려 400~500배 차이가 난다는 조건으로 그걸 알린대요. 패전을 이와 반대로 하면서 절대적인 열세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없어도 숫자가 많게끔
보이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장군들이 쓸 때는 사람이 없어도 막 뭐 볕단으로 사람처럼 막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거 보셨죠? 그래서 뭘 제압했죠? 기선을 제압했고 상대는 겁이 나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런 작전을 사용했습니다. 뉴스킨이 모였는데 썰렁하게 모일 바에는 안 모이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저것 지금 우리가 니 라인 내 라인 지금 따지고 있을 만큼 크지도 않았고 지금 힘도 없고 잘 지금 나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뭉쳐야 됩니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뭐 이렇게 자기가 혼자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반란군과 독립군 그건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로마에서 봤을 때는 반란군, 자기 쪽에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자기를 속국에서 독립을 시키는 독립군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둘 다 이기길 원했고, 특히 이기길 따라서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반란군이나 그 독립군의 처자들은 정말로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 자기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마음에 저울질을 해봤자 똑같습니다. 굉장히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대세를 놓치고 길을 꺾여버리면 그죠? 너무나 힘든 일이 벌어지고 한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수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세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 그죠? 사람들이 여론도 조성합니다. 사람들이 분위기도 만듭니다. 사람들이 이미지도 먼저 가서 선점합니다. 삼성이 가서 남미에서는 성공했듯이 그죠?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미국에서 굉장히 헐리우드에서 유명했던 그 음식점이 있거든요. 그 뭐였죠? 탤런트들이 만든 음식점이었는데 우리나라 와서 실패한 음식점이 있어요. 몇 개 있어요. 플래닛 할리우드. 예. 플래닛 할리우드 호주에 가면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외국 기업들 처음 성공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와서 플래닛 할리우드가 성공할 줄 알았는데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잘 못해서 망한 거예요. 여러 가지 전략을 못 세워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뉴스킨 자체가 결코 나쁘지 않은 기업이고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고 제품이 우수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을 성공하는 방법하고 전체 사회단체 그룹을 모임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거하고 그걸 해셔야겠습니다. 학교 시절에 1등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꼭 1등을 안 하는 걸 우린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시절에 1등하는 것은 IQ가 많이 작동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개발시키고 관리하고 만들면 끝이에요. 학교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든지 반장이 됐다고 해서 1등을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사회에서는 혼자 너무 잘났다고 하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혼자 너무 똑똑하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더불어서 동고동 나갈 수 있고 생사고락을 할 수 있고 같이 어우러져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설령 등수가 좀 떨어지더라도 EQ가 높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지도자로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뉴스킨은 아까 제가 우리 한승현 선생님하고도 말씀을 했지만 1월달 상당히 염려했었습니다. 저희가 시기를 봤을 때 때를 봤을 때 추운 날이었고 여러 가지 LOI를 다시금 이그제큐티브를 쉴 수 있는 그레이스먼스가 있는 달이고 여러 가지로 작년서부터 우리가 평가를 봤을 때 뚝 떨어져야 되는 날이 1월이었습니다. 근데 1월에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2월을 염려했습니다. 2월은 날짜도 작았죠. 구정이 꼈죠. 노는 날이 많죠. 1월달에 안 썼던 그레이스를 2월달에 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2월달은 지금 1월달보다 매출이 높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는 화이트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지금 근래 보기 드문 최고의 매출액을 올렸던 날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기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사물이 오고 있습니다. 돈이 오고 모든 것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진짜 기다렸던 이제 3, 4, 5월 그야말로 피치를 올리는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차게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여러분 모두의 미래와 가족과 정말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인생을 뒤바꿔 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차게 기회, 승리를 거두어 나가야겠죠? 네. 밖에 계신 분들 나가야겠습니까? 안에 계신 분들 나가야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